투기 수요가 가장 많이 몰렸던 서울 수도권이 핵심이죠. 왜냐면은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지방까지 원정 투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자산 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처분을 자꾸 똘똘한 채 이야기하는데 결국엔 떨어지는 게 지방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분이 지방부터 들어가더라. 그렇다면은 수도권에 막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위기 신호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위기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먼저 나타나게 된다. 그 효과가.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수도권 쪽에서 보통 많이 퍼져나가죠. 수도권 또는 광역시죠. 보통 여기는 어디서 퍼져나가요? 서울에서 퍼져나가죠. 서울의 핵심은 어디예요? 서울에 선도하는 곳은 강남 3구. 근데 강남 3구에 급매물이 쌓이고 있대요. 근데 맨날 신고가 여전. 급매물이 쌓이는데 신고가 여전하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급매물이 안 팔리고 신고가로 팔린다는 거. 뭔가 특별한 이유들이 있겠죠. 법인 매물을 떠넘긴다든가 아니면 띄우기를 들어간다든가.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급매물을 살 테니까. 지금 당장 입주 못한다고요? 당장 입주 못하면 어때요? 급매물이면 매덕은 더 저렴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급매물 늘어난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0월 21일에 서울 423개 동 중 급매물 늘어난 곳은 딱 하나. 어디? 서대문구 대연동에서 2건 늘어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실 데이터를 사용해서 급매물 안 늘어난다, 엄청나게 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보면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 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열흘 기준 똑같이 열흘 잡았으니까 저도 똑같이 열흘 잡으면 강남 3구가 4등 안에 3개가 들어갔더라. 급매물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서울 전체적으로도 전국에서 1등 서울, 2등 경기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야기하는 지역들 나오죠. 뭐 대전 이런데, 인천 이런 데들 급매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럼? 찾아봅시다. 급매물이 갑자기 절반이 날아갔어요. 지금 2,000개고 이때 4,000개니까 급매물이 하루 만에 절반이 날아갔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전체적인 담합.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시스템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급매물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일반 매물로 시스템을 바꿨다든가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줄 거는 그런 이유밖에 없죠. 혹은 뭐 허위매물 신고는 이때 막힌 거니까 끝난 거니까 그런 처리가 늦어졌다든가. 특히 허위매물 신고로 인해서 여기 줄고서 유예기간 때 보통 9월 중순쯤에 줄었어야 되는데 확 줄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급매물 데이터가 늦게 반영돼서 이때서야 줄었다. 이렇게 거의 보는 게 맞겠죠. 보면 어때요? 그 전에 자, 허위매물 1차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 시스템상으로 한 번만 확 줄고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요거는 시스템 문제에 가깝지 급매물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기간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요거 10월 13일쯤 잡혔는데 10월 11일부터 21일까지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줄었다. 이따위로 기사를 쓰고 있다. 제가 그러니까 저런 기자들을 안 깔래야 안 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저거는 진짜 알고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기자가 쓰레기예요. 왜냐? 알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열을 잡아서 열을 전거 보려면은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찍어서 보게 되죠. 너무 많이 줄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고서 이렇게 대연동에서 늘어났다. 요거 2건 늘어났다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사람이 요걸 확인을 안 해봤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무 표현이 셌죠? 기자가 갑이지. 그쵸? 호도하는 방법에는 기자들이 갑이지. 허위매물 단속 첫날에 막 사라지고 그게 시스템상으로 일반 허위매물은 9월 중순에 반영이 됐는데 급매물은 반영이 늦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다른 매물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급격히 줄어든 게 보이니까. 전세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실 겁내 잘 써먹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입주 물량 뭐 줄어드니까 뭐 전세 내년까지 이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뭐라 그래요? 전세 난 이후 서울 매물 3개월째 71% 급락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아실에서 보고 얘기한 거예요. 임대차법 이후 때문이에요? 자, 언제 줄었어요? 허위매물. 그 다음에 유예기간 한 달. 그리고 쭉 줄고 전세매물 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마찬가지고. 늘고 있어요, 늘고. 근데 기준 언제 잡았어요? 허위매물 단속한 때가 언제였죠? 8월이었죠. 근데 7월 31일 기준으로 해놓고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기자들이 단통속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왜곡하고 호도하고 해서 저기 들어가서 확인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특히 집주인들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더라도 저런 기사에 감사해 하면서 전세가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주인들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기사들 믿고서 들어간다, 비싸게. 그렇다면은 저렇게 거짓 기사를 내가지고 피해본 사람들한테 저 기자들이 무슨
책임을 지나요? 맨날 와가지고 여기 당신 때문에 집 못 사서 손해본 사람들, 손해본 사람 없어요.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오긴 했어도 그것도 역시 거품이기 때문에 자기 연봉을 아끼기 위해서는 가격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에 사라. 손해본 사람 있어요. 제 말 듣고. 근데 저런 거는 진짜로 듣고서 손해보죠. 근데 왜 저런 기사들 밑에는 그런 댓글 안 달아요? 여기 와가지고 심리나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강약약강이죠. 기자들 그런데 달면은 개까일 테고, 그렇죠? 여기 와가지고 뭐 자기 편들 부동산 카페니 저기 유튜버들이 건설 마피아들까지 다 편에 안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세 등등하게 까고 있죠. 투기꾼들 세력이랑. 그럼 뭐예요? 지금 이렇게 다 보여주면은 반박 하나 할 거 없는데 그냥 그래도 더 올랐는데 징징 대구면서 니들이 그거에 낚여서 비싸게 산 거야, 멍청이들아. 그러니까 이 급매물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죠. 4인 가족에 왜 40평이 필요하냐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엄청나게 막았기 때문에 안 팔려서 급매물이 늘어나는 거다. 특히 강남. 근데 아까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인 강남이나 송파보다 서초가 더 많이 늘었는데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30평도 크다고 생각하고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집 큰 데로 이사하는 실수요들도 막는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다 막아버린다. 공무원들까지 막 하면서 막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불어받은 거 딱 3건. 그것도 경영하지 않고 임대하려는 투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공무원이 검사 강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거 가지고 허가 안남이 아니라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준비해가지고 증빙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30평에서 40평 넘어가는 거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를 기사에서 엄청나게 때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3건이요. 신청 중에서 불어난 거 딱 3건 뿐이다. 한 건이 저거였어요?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개처럼 몰려와서 물고 뜯느라 바쁘지. 4개월 만에 3건이면 한 달에 한 건도 안 나온 거예요. 234건 중에서 3건이면은 발료율 2%죠. 2%도 안 되죠. 저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한 지역 같은 경우는 발료율이 90%가 나와도 그거는 그렇게 앞다투어 보도 안 하대요. 편파적이다 굉장히 언론이.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급매물이 나오고서 지금 계속 0.1, 0.1, 0.1, 0.1 유지하다가 0.0 되고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보합 감소, 보합 감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 벌써부터. 서초 0.00000. 원래 강남 4구라고 하는데, 동남권의 강남 4구라고 하는데 핵심은 강남 서초잖아요. 그리고 송파가 그 다음 급이고 강동이 따로 노는 급이죠. 약간 강남 4구라고 하지 마라, 3구라고 해라 부를 정도로. 그래도 송파는 껴줄만 한 정도이고, 그래서 더 핵심 지역들부터 먼저 보합세 쭉 보합세 나타나고 조금 상승세에서 보합세에서 하락세, 보합세, 하락세 이런 식으로 하락세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급매물이 적체되고 있으니까. 급매물이 적체되면 마음 급해지는 사람들 많죠. 특히 강남 성구에 뭐가 많아요?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많다. 이 매물들 앞으로 늘어날 거죠. 급매물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계산 또 틀렸나? 법인 매물 거래 젖어진다. 그 전에 법인 매물들 많이 팔린다, 급매물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더 젖어진다, 계산 틀렸다, 법인 매도 안 하고 있다. 점점 법인의 매물이 내년 상반기에나 나온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아서 조금 안 내놓는다. 매물 안 내놓는 게 아니죠 인간들아. 매도한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게 법인이 안 팔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이 안 사서 그런 거예요? 법인이 안 팔아서라면은 전체 거래량은 늘었는데 법인이 매도한 거래량이 줄었다. 그랬을 땐 이 말이 맞죠. 근데 전체적으로 거래량 줄고 법인도 같이 줄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안 사서가 맞죠? 법인이 안 팔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년 종부세 내년 6월 1일 이전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가 10%포인트 오르죠. 법인 양도세가. 안 파는 이유가 양도세 때문이라면서요. 그렇다면은 내년 종부세 내기 전에 일단은 10% 양도세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내에 최대한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자꾸 종부세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괜찮다, 올해 내에는 급매물 안 나올 거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들어요? 법을 몰라요? 기자가? 법을 모르는데 부동산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법을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빼놓고 써도 자격이 없는 거죠. 인성이 틀려 먹은 거죠. 법인 매매 거래량 했을 때 요거 6, 7월이겠죠. 7월이니까 6, 7월에 많이 되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법인 거래량도 같이 감소했던 거죠. 서울도 어때요?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서울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체 거래량 그래프랑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법인 매도세가 줄어들었다, 법인이 안 팔고 있다, 여유롭기 때문에 급매물 그렇게 안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 강남 3구 급매물 늘어나고 있죠. 서울 내에서 1, 2, 4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서울, 경기 급매물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1, 2위.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중심부부터 점점 퍼져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고 나중에 박살나는 거는, 완전히 개박살나는 거는 수요가 회귀하면서 외곽지역부터 제대로 박살난다. 떨어지는 건 강남부터, 그리고 박살나는 건 외곽부터. 늘 이야기하던 대로 가고 있죠. 법인 급매물 감소? 아니죠. 법인 매물 매수자가 없다. 전세 매물 감소예요? 증가 중이죠. 월세도 마찬가지다. 월세도 항상 전세랑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급매물 아니라 그냥 매물도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증가 중이에요, 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땠어요? 거래량은 급감했죠. 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수요는 더 줄 거고 공급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신규 공급 말고 다주택자들 매도 물량들, 투기꾼들 매도 물량들, 이런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 찍는다느니, 혹은 전세 품기라느니 이런 이야기 하든가, 혹은 뭐 법인들이 뭐 매물 잠금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강남 3구에서 급매물 나오는 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의외로 서초구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남하고 송파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데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는 불인이들, 특히 30대 영끌 수요들 노려가지고 집값 안 떨어진다는 심리 심어줘서 실거주들이 사게 돼서 투기 수요들이 팔고 빠지고, 그렇게 가격 방어 형성을 하고서 조금 더 길게 끌어서 한 아파트라도 더 광고 따내가지고 광고비 벌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끝까지 애를 쓰고 있는 거다.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급매물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되게 똘똘한 채라는 강남 아파트들 경매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강화로 인해서 주담대 및 신용대출 증가세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은행권 강화는 더욱 들어가고 있고, 수요는 거래량이 줄어든 걸 보면 알 수 있고,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통계 안 가져오고 그냥 말로만 하는 언론들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통계 가져와서 글로만 쓰지 말고 그래프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다 보여주는 그런 쪽이랑, 아니면은 처음과 끝만 딱 숫자만 이야기해놓고도 엄청나게 감소했다 하고 거짓말하는 언론이랑,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